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게일 윈프리. 오프라 J. 아이러 윈프리 1954년 1월 29일는 미국의 방송인이다. 미시시피강 근처에 있던 가난한 흑인 마을인 코지어스코에서 당시 군인이었던 아버지 버논 윈프리와 어머니 버니타 리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양육에 일체의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날 당시 겨우 19살에 불과했던 어머니는 가정부로 생계를 해결하기 바빠서 오프라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6살 때까지 농사일을 하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집에는 TV도 없는 데다가 인적이 매우 드문 시골 마을이라 집 주변엔 말을 건넬 이웃도 없어 심심했던 오프라는 항상 농장에 있는 가축들에게 말을 건네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뛰어난 말재간과 암기력을 보여 동네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으며 외할머니의 애정 어린 교육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은 어휘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6살 때 외할머니가 병이 들어 오프라를 돌볼 수 없게 되자 미러키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있던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으나 어머니는 일에만 몰두하여 오프라에게는 관심과 애정을 보이지 않았다. 상처를 잊기 위해 오프라는 공부와 독서를 부지런히 하여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14살 때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오프라는 학교에서 자신이 유일한 흑인이라는 사실과 부모님의 관심 속에서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백인 친구들을 보며 극심한 열등감과 좌절을 느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집을 드나드는 사촌 오빠, 삼촌의 성폭행이 계속되자 오프라는 견디다 못해 반항아로 변해 집 밖을 나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프라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반항아로 변해버린 오프라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오프라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이발소를 하는 아버지 집으로 보낸다. 새어머니와 재혼한 상태였던 아버지는 오프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왔으나 1968년에 예정보다 일찍 낳은 아이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 당시 오프라는 기구한 세월과 죄책감을 견뎌내기 어려워 자살도 생각했고 마약이나 담배의 현실을 잊고자 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절망을 딛고 동네 인근 고등학교에 다시 진학하고 전교회장에 당선되는 등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개최한 여러 말하기 대회나 콘테스트에 출연하며 점점 유명세를 탔고 19살이 되는 해에 라디오 프로 진행자로 취직했다. 이를 계기로 방송인으로 일하기 시작한 오프라는 어느 지역의 저녁 뉴스의 공동 뉴스캐스터를 시작했지만 뉴스의 감정을 실어서 전달했다는 이유로 8개월 만에 해고되었다. 당시 이 사실이 방송국 내부에 퍼지면서 방송국 간부들은 오프라의 면전에 대고 흉을 보거나 모욕하는 행동을 했고 그녀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상가상으로 남자친구와 결별까지 하게 되자 오프라는 견디다 못해 스트레스성 폭식을 시작하여 110kg에 육박할 정도로 살이 쪄서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생은 세옹지 마라 했던가. 오히려 그녀의 즉흥적 감정 전달 능력 덕분에 오프라의 활동 무대는 낮 시간대의 토크쇼로 옮겨졌다. 이 당시 지역 방송 토크쇼에 나와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게 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른 토크쇼 참가자들은 저축한다느니 부모님에게 뭘 사다 드리겠다느니 보통 많이 생각하는 걸로 말을 한 반면 오프라는 홀로 마음껏 쓸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말이죠. 라고 답했다고 한다. 진행자가 하지만 그 다음은요? 돈은 쓰면 벌기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그녀는 똑부러지게 그만큼 계속 벌 자신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진행자는 속으로 뭔 헛소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20년도 안 가. 그녀가 엄청난 부자가 된 걸 보고 근거 없는 헛소리가 아니라고 회고했다고 한다. 1983년 오프라 윈프리는 시카고에서 낮은 시청률을 가진 30분짜리 아침 토크쇼인 AM 시카고 방송 진행자가 되었다. 당시 AM 시카고는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던 프로로 당연히 오래가지 못하리라 봤던 이 방송은 한 달 만에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1986년에는 이 프로그램 이름까지 오프라 윈프리 쇼로 바뀌었고 미국 전역에 동시 방송되기 시작했다. 이후 당대 미국의 최고의 토크쇼로 손꼽히던 필 도나우 쇼의 시청률을 역전하게 된다. 또한 1988년에는 영화 제작, 스튜디오, 잡지 발행사 및 촬영장을 두루 갖춘 3헥타르 30영위 규모의 하포 스튜디오를 설립하며 미디어 사업가로서의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오프라의 토크쇼에는 2011년 종영 전까지 3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나왔으며 스포츠 선수 연예인에서부터 대통령 및 정치인 종교인 예술가 등 온갖 사람들이 나오며
세계적인 대박을 거둬들였다. 25년간 총 5영회 방송, 미국 내 시청자 수 200만 명, 전 세계 140개국 방영, 1일 시청자 수 700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04년 9월 15일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19주년인 것을 기념하여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연을 가진 방청객 276명을 초청해 진행했다. 그 사연 중에는 서부 개척시대 총잡이들이 몰던 것과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거나 40만 마일 약 64만 킬로미터나 운전한 고물차와 낡은 차가 고장이나 자주 수업에 지각한다는 사연의 당사자인 한 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프라가 그중 12명에게 차를 선물한다는 말을 듣고 다들 그 주인공이 자신이 되기를 바랬다. 1첫 번째까지 자동차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받지 못한 방청객들은 부러워하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더 큰 반전은 지금부터였다. 오프라는 마지막 12번째 자동차 선물이라며 나머지 방청객에게 선물 상자를 줬다. 그러면서 오프라는 여기 상자 중에 한 개의 상자에만 차 키가 들어있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 카운트에 맞춰 상자를 여는 순간 놀랍게도 모든 상자에 차 키가 들어있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방청객들을 한 명 한 명 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You get a car. 당신은 차를 가졌습니다. You get a car. You get a car. Everybody gets a car. 차종은 제네럴 모터스의 폰티악 G6러. 신차 광고 효과를 노린 GM사의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전량 기부했다고 한다. 당시 차량 276대의 가격은 약 800만 달러, 당시 하나로 약 92억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지만 GM은 그 금액보다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 그를 기꺼이 제공했고 풀옵션 차량에 덤으로 가난한 당첨자들을 위해 자동차세도 내줬다고 한다. 홍보 효과는 기대한 대로 당연히 대박이었다. 이 선물은 상술했듯이 약 800만 달러 어치로 한때 미국 TV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품이었으나 이 기록은 2016년에 코미디언 존 올리버가 자신의 프로그램인 라스트 위크 투나잇에서 500만 달러 어치의 의료부채를 탕감해주면서 갈아치워졌다. 그녀의 영화 1985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컬러 퍼플에서 조연을 연기하면서 골든 글로브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사실 동명의 원작 소설은 인종차별을 다룬 소설로 오프라가 청소년 시절부터 가장 좋아하던 소설이었기에 캐스팅 제의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또 하나의 간절한 꿈이었던 배우로도 데뷔한다. 여담으로 오프라는 영화에 나오기 위해 몸무게를 감량 중이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통통한 인상 때문에 소피아 역에 캐스팅했다고 대답했다. 2013년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에 출연했으며 포레스트 휘테커가 맡은 세실게인즈의 아내인 글로리아 역을 맡았다. 공주와 개구리의 주인공 티아나의 어머니 유도라의 성우이기도 했으며 2018년 개봉하는 디즈니의 실사 영화 시간의 주름에서 미스터 S 법사 역을 맡는다. 또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더 크리스마스에도 목소리 주연을 맡는다. 프레셔스의 제작에도 참여했다. 오션스 트릴로지의 마지막 편인 오션스 13에서 본인 역으로 카메오로 등장한다. 주연들이 TV를 볼 때마다 오프라의 쇼가 한 번씩은 나왔다. 그러다가 주인공인 오션이 이번 작전의 투자자이자 라이벌 그리고 주인공 일행을 등쳐먹으려 했던 오션스 11대 메인 빌런인 테리 베네딕트의 수익금 전액을 강제 기부시키며 오프라 윈프리 쇼에 강제 출연당하게 한다. 그녀의 수상 최고의 진행자상 1987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8년 최고의 토크쇼 1989년, 1992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평생 공로상 1998년 크리스 필러 회장상 2011년 최고의 특집 시리즈상 2014년 에미 프라임타임 에미 어즈 최고의 텔레비전 영화상 2000년 밥 호프 인도주의상 2002년 1회 수상 골든 글로브 시상식 시설비 디밀리 어드 2018년 NACCP 이미지 어워드 최고의 뉴스 토크쇼상 1989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8년 최고의 연예인상 1991년 명예의 전당 2005년 최고의 토크 시리즈상 2012년 피플 초이스 어워드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상 1988년 2004년 여성 TV 진행자상
1997년, 1998년 토니 최고의 뮤지컬 리바이벌상. 2016년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라. 일과 삶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라. 당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바로 여러분이 꿈꿔오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